부탁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습니다. 영상을 좀 만나봤고요. 오늘 실시간 검색을 좀 일찌감치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하면 관악구의 확진자가 2명이 됐습니다. 근데 감염 경로를 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민 관악구 주민들이 꽤 불안에 떨 것 같은데요. 이 강남구 확진자 얘기도 있고 국회에서는 코로나 3법이 긴급히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 얘기를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 한번 보실까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먼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 시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 코로나 사태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혼선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 이렇게 다소 부적절한 농담으로 비판을 받았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어쩌면 우리보다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는 일찍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국경을. 장관 아시죠? 예초부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뚫어져가지고 비가 그냥 새는데 바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게?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접근을 잘했습니다. 뭘 다 했어요, 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그럼 경기 수용을 해야죠. 하루에 2,000명씩 도는 한국인 어떻게 다 경기 수용을 합니까? 특성 자체가 검역에 걸려지지 않는 별도 없고 기질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도원 의원님. 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 이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걸 두고도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무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1호 확진자가 중국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20일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작년 12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는 지금 수십만 명의 중국인, 그리고 또 물론 중국에 사는 우리 교민도 들어왔습니다만, 그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들만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중국인들은 괜찮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예. 지금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관련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검진이 좀 더 확산이 되면은 다른 감염원에 의한 또 확진자도 많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박능후 장관뿐만 아니라 문정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쪽의 책임으로 많이 몰아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또 그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국의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감염병 차원에서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무적 이런 고려에 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이도원님, 하나 더 질문드리면, 설사 이게 사실에 근접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파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방역 체계와 어떤 국민들을 좀 어루만져주는 방역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의도 자체가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주무장관의 얘기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감염병 자체, 코로나 대응 이런 거보다는 어떤 책임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3월이 되면은 3월 전국의 문제, 이런 고려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 중에 그래도 조금 그런 고려가 없이 팩트 위주로 하는 거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 장관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아요. 어허. 박 장관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통계를 보면요, 중국인이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예. 중국인이 거의 약 한 7, 80%를 차지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한 이제 60%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전체 중국인이 1월 20일부터 첫 확진자부터 지금까지 무려 28만 800명이나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오히려 10만 명도 안 되는 우리 한국인이 오히려 중국에서 저거를 걸려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고 또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실은 대부분 와서 갔다가 간 사람들보다도 중국에 원래 있다가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어떤 근거도 없이 다 똑같이 발열 체크하고 중국인도 발열 체크하고 우리 한국인도 발열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인 그런데, 입국 금지는 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한국인이 오히려 주범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능우 장관이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다가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 대한 그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를 해왔죠. 그 정부에서는 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보다는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전국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1146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많은 환자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 집단에서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김종욱 교수님, 감염학회가 추천하지 않았다는데 지난 2일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감염학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했거든요. 이게 또 거짓말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능우 장관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3일 전에 이미 그 대한감염학회에서 소위 제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그동안 내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정확히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되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해는 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국자가 3만 명이 되지 3천 명으로 줄었다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검역을 한다라고 한 것도 알겠고요. 예. 교역량이 우리 교역량이 한 4분의 1이 중국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이중전선에 처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유입을 막아야 되고 외부의 유입을 막아야 되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을 막아야 되고 이중전선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유인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일시적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한국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방 통제 조치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편집국장은 한국 사람을 경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 얘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WHO 권고 조치를 준수해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제가 볼 때 중국한테 얘기를 해서 14일 정도 좀 일시적인 좀 제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전선을 좀 하나 대구 경북 지역으로 좀 특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박능우 장관의 말 중에 또 하나 아까 같이 들으셨지만 우리가 정부가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고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이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지금 여당, 청와대,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기승전 신천지입니다. 깔때기 같아요. 모든 게 신천지로 모아집니다. 물론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방식, 그다음에 폐쇄적인 어떤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해요. 그리고 신천지의 책임이 많다는 것도 아마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럼 야당도 아마 그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신천지 때문이든 중국인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 때문이든 간에 결국 방역의 문제로 결국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번지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운영 주체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어. 또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야. 그 결과에 대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지기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대면 한두 끝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건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운영 주체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박능우 장관 발언 말고도 어제 대구 봉쇄 발언으로요. 문 대통령까지 해명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결국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구 경북을 측정해서 대구 경북에 대한 봉쇄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봉쇄 정책 전체를 질문을 했었고요. 방역 당국에서의 그 표현이었고 봉쇄란 표현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썼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표현, 또 오해가 있는 표현을 통해서 혼란을 드리고 불안감을 드린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 대구 봉쇄 발언 논란 브리핑을 한 홍익표 대변인이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래도 후폭풍이 좀 있습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봉쇄라는 그 말이 이제 홍익표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봉쇄, 무슨 중국을 봉쇄한다는 건가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을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서 다들 깜짝 놀랐죠. 예. 안 그래도 지금 대구 경북 시민들, 주민들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김부겸 의원의 말대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됐죠. 오늘 결국 사의를 표명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보는 문정부의 인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오늘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언론의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정말로 여권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하는데 왜 또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됐냐면은 4.15 총선이 지금 50일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들 알다시피 이른바 TK 지역이 제1야당의 정치적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길 또 봉쇄한다는 말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무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겹쳐서 상황이 커졌는데 일단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선거, 정무적 판단 내려놓고 일단 이 위기에 상황까지 온 이 코로나 문제에 일단 해결하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어제 2번 해명하면서 진땀을 뺐는데 홍익표 의원에게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이 봉쇄라는 표현 자체를 기자들, 취재진이 애매모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병과 관련해서 봉쇄와 완화 두 단계가 있다니까 순수하게 정치적 봉쇄, 물리적 봉쇄 이런 거보다는 코로나 균을 차단한다는 차원의 봉쇄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기자들이 요구했을 때 홍익표 대변인이 이동수단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통제한다는 말을 하니까 듣는 기자들은 누구나 우한같이 봉쇄를 한다는 걸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수석 대변인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보고 또 그런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내 인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구 봉쇄 논란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미국 타임즈 분석인데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몇 가지로 들었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진단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가 한번 화면을도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재동 국장.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다. 일견 맞는 말로 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기서 일견 맞는 측면은 왜 그러냐면은 타임즈에서도 분석을 할 때 일본의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3,700명 이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걸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전수조사를 하려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전수조사를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 어제까지 일본은 전체 확진 검사를 한 사람이 1,800여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까지 한 사람이 무려 3,6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즈에서도 어떻게 3,600명이요? 아니요. 36,000여 명. 36,000명. 명. 타임즈에서도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지? 이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진단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21만 2천 명 지금 신천지 신도 가다 놓고 한꺼번에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처음에 매번 사람 숫자가 올라가면서 계속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느냐? 그게 진단 키트 수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도씩만 못하니까 확진자가 그 정도뿐이 못 올라간다. 지금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왔어요.
우한 같은 경우에 매일 확진자가 한 500명 정도뿐이 안 가고 실제 우한 위는 한 10여 명뿐이 안 올라오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올라간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감염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 이게 어떻게 국가의 체계가 잘 작동해서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많이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그거를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의료진 체계가 그래도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 얘기를 가지고 또 다시 말해서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한 거죠. 초기 방역을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능우 장관의 발언 그리고 박강원 의원의 발언까지 어찌 보면 논란을 불이킬 수 있는 소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사실 오늘 정부 당국 청와대가 가장 놀랐던 건 저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았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런데 대구의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혹시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된 거 아니냐,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좀 배석했던 저 빨간 원로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거든요. 만약 경제부시장 확진됐으면 같이 있었던 뭐 장관, 뭐 유은혜 교육부총리, 진영 장관, 그다음에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다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 교청회장이 확진자를 나중에 판명됐는데 같이 회의석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 자가격리하고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 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저 회의석상에 있었던 저 장관들과 대통령은 뭐 다시 검사를 받아도 되는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만약에 저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일이 좀 커질 뻔한 거였죠. 그러니까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대통령과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네, 그럼요. 대구 경제부시장이 있었고 그의 비서가 확진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배석했던 인물들 물론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대구시의 절반 정도의 공무원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전선이기 때문에 대구가 비상인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대구시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정부의 코로나 초동 대처가 실패한 거 아니냐 곳곳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지금 여러 가지 불이 붙었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게 참여 인원 뭐 자세히 보면은 지금 저희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70만 명이 현재 상황에 넘었다 그래요. 반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은 이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000명 정도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확산세가 좀 뜨거워서 글쎄요 지금 코로나 시국 국민들이 지금 힘든 시국에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는 건 더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충분히 그 뭐 마음은 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총괄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때까지 저는 이런 문제로 국론이 갈리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시겠지만 대구나 부천 지역 같은 경우 시민들이 그 월세를 받지 않거나 내리는 방식 또는 아니면 음식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직접 가서 사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알겠지만 저런 청원을 통해서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제가 볼 땐 세 가지인데요. 기본을 잘 지켜요. 예를 들면 마스크, 손소독제가 잘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 발언 핵심이 신천지 신도 방역 빨리 했어 속도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인력 시설 빨리 거기다 배치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공론이 불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탄핵 논의보다는 국민의 힘을 모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가는 게 전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원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이 뜨겁고 맞불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도 뜨겁습니다.